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연력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압력입니다. 자,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자체가 단위 면적, 그죠? 1cm, 1cm, 우리가 단위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로 세로 1cm 되는 이 면적에 작용하는 힘,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 킬로그램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자체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다. 이렇게 단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크게 압력에는 우리가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크게 우리가 대기압, 그 다음에 뭐 절대압, 이렇게 게이지 압력까지 세 가지 통상 이렇게 보는데요. 대기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기가 누르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기가 누르는 힘. 이것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고요. 이 대기압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느냐 이러면 토리첼리의 실험에 의해서,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온이 가득 차 있는 용기에 마찬가지 수온을 가득 채운 관을 거꾸로 세웠을 때 공기가 누르는 힘, 대기가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수온이 760mm만큼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대기압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수온주 760mm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압력을 우리가 1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은 Hg. 그래서 1기압은 1atm은 760mm Hg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쓰는 단위 뭐냐면 힘은 킬로그램, 그죠? 단위 면적은 뭐 제곱센치 또는 제곱미터 단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관계식에 의해서 1.0332, 자, 요 수치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니까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은 위치에 따라서 또는 고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뭐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어떤 수치의 값을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압력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다?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해면에서 위도 45도의 해면에서 760mm 주는 힘을 얘기하고 있다. 자, 1atm 1.0332kg 제곱센치 760mm Hg, 그죠? 그 다음에 14.7 psi입니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통상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뉴턴 퍼 제곱미터하고 파스칼 단위 이건 동일하죠, 수치가.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기압을 얘기를 할 때 그냥 표준 대기압으로 계산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압이라는 것을 자연적인 압력이죠. 자연의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이지 압력은 인위적인, 인공적인, 그죠? 인공의 압력, 사람이 만든 압력입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을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다. 압력계가 표시하는 압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땅이 있으면 여기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뭐다? 대기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대기압 위를 누르고 있는 것이 뭐다? 게이지압이다. 그죠? 그래서 대기압을 0으로 해서 표준 대기압 여기를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 이것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 그래서 어떤 기계장치 또는 용기, 자, 이런 데 압력계 설치해 놓고 내부의 압력을 우리가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공도, 이거는 뭐냐면 진공 압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진공 압력은 거꾸로, 그죠? 대기압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압력을 우리가 진공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압력이죠. 완전 진공을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다. 완전 진공, 여기가 0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대기압, 그 다음에 게이지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기압, 진공압, 그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절대압력 계산식을 보시게 되면 절대압은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다. 그죠? 그래서 완전 진공 0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압 뭐다? 게이지압.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받는 압력, 전체의 압력은 뭐다? 누르는 대기 압력이 있고 게이지 압력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더한 압력을 우리가 절대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이번에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입니다. 진공압력은 대기압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압력이니까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압력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문제 하나 보시면은요, 진공도 200mHg는 절대압력으로 했을 때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단위가 틀리죠. 단위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공도가 200mHg니까 진공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절대압을 계산할 때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대기압이 안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기압, 표준 대기압은 뭐다? 760mHg다. 단위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760에서 200을 빼주면 560mHg입니다. 그죠? 끝에 여기 A가 붙는 건 뭐냐면 앱솔루트, 절대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G가 붙으면, 그죠? 이렇게 해서 G가 붙으면 요거는 게이지 압력을 나타내고요. 진공압은 V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위를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1 ATM은 760mHg고요. 그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얼마입니까? 1.0332 kg per 제곱센치다. 그죠? 그래서 760 중에 560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332 요 식입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압력이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760이다 그러면 이 값이 1이잖아요. 그죠? 1이면은 1.033이 곱하면 그대로 1.0332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위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위 변환이 없다면 식은 더욱 간단해지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대기압이 1.033kg고 게이지 압력이 10kg다. 그럼 뭐 단위가 똑같으니까 뭐 두 개를 그냥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크게 우리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섭씨 온도. 자, 표준 대기압 하에서 물의 어는 점을 우리가 0으로 합니다. 어는 점을 0으로 하고 끓는 점을 100으로 놓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빙점 0입니다. 그죠? 빙점 어는 점이죠. 그 다음에 B점 100을 놓고요. 이 사이를 뭐 100등분한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섭씨 온도 나타낼 때는 또 C로 표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화씨 온도. 표준 대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어는 점이고요. 예. 32도 끓는 점을 212로 놓고 180등분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빙점, 그죠? 빙점이 있고 B점이 있죠. B점이 있는데 또 C의 경우는 빙점이 0이고요. B점이 100이죠. 화씨는 또 F로 나타내고요. 빙점이 32, 그 다음에
B점이 212. 그래서 얘는 100등분한 겁니다. 그죠? 도시는 100등분한 거. 100분의 1. 그 다음에 화씨는 180등분한 거. 자, 이게 이제 섭씨와 화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온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절대온도. 자, 일단 온도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의 운동 에너지를 외부에 나타낸 거. 그죠? 에너지가 열로서 나타나겠죠. 그 열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낸 것이 온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온도라는 개념이죠.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근데 이 분자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0도씨를 기점으로 해서 1도씨, 마이너스 1도씨 떨어질 때마다 분자 운동 에너지는 273분의 1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분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0이 되는 기준점을 우리가 절대온도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절대온도는 우리가 켈빈 온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0K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랭킨 온도도 마찬가지 절대온도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화씨 온도의 경우는 우리가 랭킨 온도로 표기를 해준다. 또 R로 나타냅니다. 그죠? 근데 랭킨 온도의 절대 온도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460 플러스 화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요, 랭킨 온도가 420R일 경우 섭씨 온도로 환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랭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고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자 보시면, 자 420에서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은 화씨는 그죠? 화씨를 랭킨 온도로 바꿀 때는 460을 플러스 해줍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마이너스 46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0 화씨 온도가 됩니다. 그죠? 그럼 화씨 온도를 또 섭씨 온도로 변환을 합니다. 자, 이때 변화할 때 계산식은, 자,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앞에서의 삼각관계를 보시면 100분의 또 C는 이렇게 되겠죠. 180분의 화씨 마이너스 32와 동일하다,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0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0, 0이죠. 0이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화씨를 구하고자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화씨 온도가 있는데 얘를 도시 온도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40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40에서 31을 빼주고요. 요 계산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분의 5라는 것은 뭐냐면 이 180과 100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80분의 100이 되겠죠. 자, 얘를 약분을 한 겁니다. 약분을 해서 9분의 5 그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분의 5를 곱해주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40 도씨가 됩니다. 40. 그래서 40 화씨와 똑같은 것은 마이너스 40 도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량과 비열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량.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그죠? 칼로리. 자, 이 칼로리 열량의 정의를 보시면, 자, 1칼로리란 순수화물 1g을 14.5도에서 15.5도씨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와 BTU, CHU. 자,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형식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먼저 1kcal 정의 보시면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1BTU는 물 1파운드를 1화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1CHU는 물 1파운드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kcal의 기본 정의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비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열. 자, 비열의 정의 마찬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온도를, 단위 중량당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올리거나 내릴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물질의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위 자체를 보시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그래서 1kg을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비열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물질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압력의 어떤 차이 또는 정적, 최적의 차이에 따라서 비열의 값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끓이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입니다. 그렇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죠? 공기가 희박한 어떤 고산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물이 끓는 점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열의 값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합 비열이라는 것은 뭐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열 값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적 비열은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합 비열을 우리가 CP로 표기를 하고요. 정적 비열은 CV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비를 우리가 비열비 K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V분의 CP. 자,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그래서 비열비 K는 CV분의 CP. 이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비열과 물의 비열은 1이고 공기는 0.24, 얼음은 0.5. 이런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열과 잠열. 자, 열이 있는데 어떤 온도 변화에만 사용이 되느냐 또는 상태 변화에 사용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똑같은 열입니다. 그죠? 근데 열 중에서 상태 변화가 없이 온도만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 변화만 시킨다 이거죠. 상태 변화 없다. 이 얘기 뭐냐면 물 10도씨짜리 물을, 그죠? 20도씨의 물로 변화시켰다. 그죠? 그래서 변화한 것은 온도. 그죠? 상태는 물, 액체 상태입니다. 그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 온도만 변화시키는 데 쓰이는 열량을 우리가 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열의 공식을 보시면은, 자, GC 델타 T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비열 계산식으로 비열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비열을 가지고. 그래서 비열 C 단위를 보시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통상적으로 우리 계산 문제는요, 단위를 잘 보시면은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면은 물이다 이러면은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그죠? 여기 하고 있죠. 물의 비열은 1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1kg을 1도씩 변화시키는데 1kcal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조건 자체가 이 조건에서 한번 보죠. 이때 물의 중량을 우리가 10kg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10kg의 물을 10kg의 물을 10도씨에서 20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kg를 1도씩 변화시키는데 1kcal. 그러면은 몇 킬로 지금 변화를 시킵니까? 10kg 변화시키죠. 그럼 뭐예요? 곱하기 10. 그죠? 그래서 G의 단위를 보시면 물체의 중량은 킬로그램입니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도씩 변화시키는데 1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몇 도씩 변화시켰어요? 10에서 20. 10도씩만큼 변화시켰죠. 20 마이너스 10. 그죠?
그래서 델타 T 이런 온도 차입니다. 도시가 되겠죠. 그죠? 델타 T. 그래서 비열의 단위 자체를 보시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해당되는 숫자를 넣어 주시면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열 중에서 온도 변화가 없이 상태만 변화시키는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열.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00도씨의 물을 열을 계속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도씨의 증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없지만 뭐다?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산식은 G에다가 G는 물체의 중량이죠. 예, 그 다음에 로의 값, 잠열량입니다. 그죠? 이 잠열량 값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물의 증발 잠열은 539, 얼음의 용해 잠열은 79.68, 약 80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열은 잠열인데 무슨 잠열이다? 이건 증발할 때, 이거는 용해할 때, 이렇게 명칭을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잠열량을 곱해주는 거죠. 지금 요 조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00도씨에 물 10kg가 있다. 그러면은 계산 증발 잠열 한번 보시면은 얘는 뭡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1kg 변화시킬 때 539kcal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게 몇 킬로가 있어요? 10kg. 그러면 뭡니까? 잠열량 539에 무체의 중량 10을 곱해주면 5390. 그죠? 이렇게 해서 잠열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용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열용량이란 어떤 물질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며 그 단위는 킬로칼로리 도시이다. 그래서 열용량은 물질의 질량에다가 비열값을 곱한 것이다. 그죠? 근데 현재 물의 뭐 질량이 뭐 10kg가 있다. 그럼 10kg가 있으면 물의 비열값, 그죠? 곱해주면 지금 상태에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은 얼마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용량의 계산식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현열과 잠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이 동일한 온도상에서 서로 다른 상이 존재를 하죠. 마찬가지 동일한 온도에서 서로 다른 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상만 변화하는, 동일한 온도에서 상만 변화하는 요때를 뭐다? 우리가 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타 같은데요. 이 정말 잠열입니다. 잠열. 그죠? 여기도 용해 잠열. 그죠? 그래서 잠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만 변화하는 거, 같은 물이지만 온도만 변화하는 요때 열량 우리 감열 또는 현열이다. 감열과 현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뭐다? 얼음의 용해 잠열은 79.68,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현열 1kg의 변화값을 줬을 때 100kcal가 되겠죠. 그 다음에 539 물의 증발 잠열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상의 변화, 그죠? 고체, 액체, 기체가 변화하는 거, 녹는 거, 그 다음에 응고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증발, 응축,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올라가는 거, 이건 뭐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죠. 둘 다 승화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25도씨의 물 10kg을 비등을 시켜서 모두 기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의 증발 잠열 540이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안 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539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같이 조건상에서 540을 줬기 때문에 54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가 두 번을 거칩니다. 그죠? 25도씨의 물이 100도씨 물로 된 거. 이거는 현열을 계산해 주죠. 질량 10kg죠. 여기 보시면 10kg. 그 다음 비열 1이죠. 온도차 100도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작점은 25도. 그죠? 그래서 750이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증기가 된 거, 이건 잡열입니다. 그죠? 상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질량에다가 잡열량, 그죠? 잡열량은 현재 540으로 줬기 때문에 540을 곱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플러스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열과 잡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과 동력입니다. 자, 일. 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 단위는 킬로그램 메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의 실험을 통해서 열과 일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은 뭐 다음 페이지 뭐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 그죠? 도르래를 통해서 뭐 무게를 일을 통해서, 그죠? 얼마만큼의 뭐 일을 하느냐, 열량이 변화하느냐, 그래서 열과 일, 그죠? 이 두 개의 어떤 상관관계를 서로 나타내는 어떤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실험에 의해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중량 1kg을 1m 움직이는데 발생되는 열량의 값은 427분의 1 kcal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kg 짜리를, 그죠? 1m 땡깁니다. 그죠? 그래서 1m만큼 움직이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소비되는 열량 자체가 얼마다? 427분의 1 kcal가 소모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일의 값, 열의 값,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 자체가 어떤 값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일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그래서 일을 열로 바꿀 때, 반대로 열을 일로 바꿀 때, 그죠? 그때 이제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쓰이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값은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줄의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의 열당량은 일을 할 때 발생되는 열의 양, 이렇게 얘기하죠. 열의 일당량은 열량이 있을 때 이 열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열당량은 427분의 1, 열의 일당량은 4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열의 일당량을 표시하는 기호로는 우리가 J를 쓰고 줄 단위와는 무관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동력.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위는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또는 마력 HP, PS, 킬로와트 동력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한다. 동력의 단위는, 자, 1와트는 1줄 퍼 세크, 그죠? 줄 퍼 세크라는 것은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1줄은 1 뉴턴 메다다 이렇게 되어 있죠. 1kg는 9.8 뉴턴. 그래서 뭐 요거는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동력의 열량 환산인데요. 킬로와트, PS, HP, 축동력, 우리가 축동력이라고 얘기하고 축마력입니다. 자, 이 마력, 얘들을 요 세 개, 102, 75, 76, 요게 일의 값입니다. 그죠? 1kW의 일의 값은 102km/s입니다. 그러니까 1kW의 동력을 공급하게 되면 102kg을 1m, 1초 동안에 102kg의 무게를 1m 움직일 수 있다.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이 계산은요, 427분의 1은 뭡니까? 일을 열로 바꿀 때 일의 열당량 값이죠. 그래서 1에다가 1의 열당량 427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끝에 나오는 이게 뭐냐? 열입니다. 열량.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간의 단위가 얘는 초고, 얘는 아워, 1시간이니까 우리가 3600을 곱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계산 과정은 실제로 뭐 알고 계시면 좋은데 뭐 하다 보면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수치의 값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kW가 1로 환산했을 때 얼마? 102km/s다. 열량으로 환산하면 860kcal/h다. 자, 요렇게 수치의 값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